안녕하세요. 콩순내입니다. 제가 꿈 연구를 한 30여 년 해왔고요. 꿈에 관한 12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콩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사나이가 탑을 허물며 일하는 꿈, 실제 사례를 갖다가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려진 바 있는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꿈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글은 한건덕 선생님이 1980년도에 꾸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40년 전에 꾸신 꿈이네요. 자, 꿈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탑이 10m 높이로 솟아 있었다. 그런데 탑 앞에 한 건장한 사나이가 이렇게 우통을 벗어 던진 채 서 있는데, 그는 탑의 밑 3분의 1가량에 쌓여진 돌을 갖다가 뽑아서 이렇게 엿가락 던지듯이 저쪽 놈으로 갖다가 던져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있던 곳에는 넓고 큰 홀이 생겼는데,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닥다리를 놓고서 천장 밑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왼쪽 언덕에서 이걸 지켜보다가 홀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꽉 잡고 있었다. 이 꿈은 꿈에 관한 책을 저랑 같이 공조할 것을 운명적으로 예지한 한건덕 선생님의 꿈 사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현실 속의 꿈 이야기라는 꿈에 관한 책을 쓰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한건덕 선생님이라는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예지적 꿈의 세계를 연구하신 분에게 절짝이지만 제가 쓴 책을 한 권 보내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한 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쓴 책의 내용은 주로 우리 선인들의 꿈꾸고 일어난 일을 적은 꿈 사례, 꿈 이야기들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네 하고서 그 당시에 광명시에 있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 뵈니까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걸.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만은 기저귀를 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사나이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나이가가 뭔 소리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그래도 연장자시니까 제가 그래도 큰 절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고, 자,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이 사나이가 탑을 허물며 일을 하는 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몽풀이는 선생님이 오래전에 내신 꿈과 잠재의식 책 서두에 그림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80년대의 꿈이다. 그 당시에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꿈과 해몽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서 돌탑 밑바닥에 돌을 하나하나 제거한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학문적 논증을 제거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 주역을 맡을 사람이 나타남을 뜻한다. 내가 그의 사다리를 부축한 것은 그의 일을 거둔다는 뜻이니 쌓아 올린 돌벽을 허물어내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 사는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1980년도에 꾸신 꿈입니다. 자, 제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연륜이 오랜 탑은 그동안에 선생님이 쌓아 올린 꿈에 대한 여러 학문적 업적 내지 저작물을 뜻하고 있다. 벽돌이란 여러 조각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노작의 결정체로 볼 수가 있다. 사나이로 상징된 필자가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 내지 저작물 중에서 난해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서 꿈속에서 돌을 던져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물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사다리 잡아줬지 않습니까? 이루어낼 것을, 즉 홀 안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예지해주고 있는 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실제로 공저로 꿈의 홍백과를 갖다가 1997년에 출간했습니다. 선생님이 꿈을 꾸신 때는 1980년. 그러니까 17년이 지나서, 정확히는 한 16년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한 16년 후에 만나고 97년도에 꿈의 홍백과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실현을 따지자면은 사나이를 만난 거는 16년이 지나서 또 오래된 돌탑에서 돌을 갖다가 뽑아내면서 새로운 작업하는데 사다리 잡아주는 기간이 또 1년여 해가지고 꿈이 실현되기까지 16년, 17년 걸렸죠. 제가 한건덕 선생님과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예지한 꿈 얘기가 선생님이 20년 전에 내신 꿈과 잠재의식 책에 첫머리에 적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꿈의 신비함에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꿈이라는 게, 꿈의 예지라는 게 이렇게 참 엄청나구나.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확신이 있으니까 꿈과 잠재의식 책 앞부분에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이 꿈이 반드시 이렇게 실현이 된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6년이 되면서 사나이로 상징된 저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선생님의 고민은 이렇게 신병으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이대로 혹시 만약에 죽게 된다면 꿈이라는 게 엉터리 아니냐? 꿈에서 내가 사나이를 만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꿈이라는 게 한 번 꿈꾸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사나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아마 고민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자 이야기라고 한자의 문자 유희에 관한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파자 해몽이라는 것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즉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이 파자의 원리를 도입해서 꿈을 갖다가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자 해몽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아주 꿈의 예지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아들 삼형제 이렇게 모아놓고서 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꼭 대형 사고가 터졌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생이 이렇게 화상을 입든지 아버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시든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야 꿈에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꿈꾸는 능력은 유전적인 요소에 가장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예지력에다가 제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진학했는데 그 고전소설에 보면은 그 시작이 태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탄생하기 전에 이러한 신비한 이런 좋은 태몽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앞에다가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홍길동이 어떻게 해서 서자로 태어나게 됐느냐? 또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홍길동의 그 아버님이 낮잠을 자다가 청룡인가요? 용이 이렇게 품 안에 달려드는 꿈을 꿉니다. 태몽이라고 생각하고 낮에 그 부인한테 가서 그 운우지정을 맺자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 대감 지금 제정신이냐? 대낮에 이게 지금 뭘 하려고 하냐?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청룡이 날아드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깝다. 좋은 태몽을 꿨는데, 근데 그때 마침 계집종인 그 춘섬이가 차를 올리길래 그래 뭐 꽝 대신 닭 해가지고 그 계집종인 춘섬이하고 관계를 맺고서 난 아이가 바로 홍길동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청룡이 날아드는 태몽인 거죠. 또 제가 대학교 때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다 읽고 나서 좀 제가 느꼈던 것이 이상하다. 꿈하면은 한마디로 미래 예지인데 여기서는 뭐 이상하게 억눌린 뭐 소망 표출이다 이런 심리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가서 파자여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파자여기 책을 쓰면서 파자해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제가 그 파자이야기 책을 출간하기 한 달 전에 저에게 또 운명적인 꿈을 꿉니다. 꿈속에 제가 누군가 쏜 총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 꿈속에 그 빵야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놀래서 잠을 깰 정도였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꿈인데 내가 이게 살다 총 맞아 죽는 꿈은 내가 처음 꿨다. 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 쓰는 말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구만요. 야, 책 한 번 쓴 사람은 또 책을 갖다가 내게 돼 있다. 파자여기 책을 내고 조금 또 지나니까 몸이 또 근질근질한 게 뭐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파자해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제가 그 당시에 구비문학 대계라고 해서 우리 선인들의 옛날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많은 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꿈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자. 일단은 우리 선인들의 꿈 이야기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걸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선인들의 꿈 이야기를 정리해서 현실 속의 꿈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그 당시에 제가 왜 지역 정보지라고 하나요? 교차로에 그러한 꿈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꾸고 일어난 체험담을 보내주시면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연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 이야기, 실증 사례죠. 그러한 실증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꿈 이야기에다가 요즘 사람들의 꿈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갖다 수집하면서 꿈을 연구하고 꿈의 상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길 따라 흘러갑니다. 한권덕 선생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꿈에 관한 제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권덕 선생님과 공조로 꿈의 문백과를 출간하게 됐고 그 후에 이런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그 다음에 실증적 사례에다가 해설을 덧붙인 꿈 이야기, 또 뭐 꿈의 몽 상담 사례집, 여기 요것도 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800여 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을 출간해서 미래이적 꿈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에 관해서 12권의 저술활동 및 신문 연재, 방송활동, 강연 활동을 통해서 예지적 꿈의 세계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다만 유튜브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